상세설계 페스티벌 발표를 맡은 발표자 유재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볼텍스 제네레이터를 적용한 냉각수로의 1.1모터 냉각 성능 비교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및 선행연구 소개, 해석 과정, 해석 결과 및 분석, 결론 및 고찰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및 선행연구 소개입니다. 저희는 냉각 대상으로 25kW 2.5로터 1.1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냉각 온도는 자석의 경우 네오디듐 자석의 최대 온도에서 안전계수를 고려한 150도, 코일의 경우 KS 규격의 F절연의 최대 온도인 155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터의 냉각 방식으로는 크게 공냉, 유냉, 순행식 냉각 방식이 존재합니다. 공냉의 경우 동력 소요가 적지만 고출력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냉의 경우 높은 냉각 성능을 지니지만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순행의 경우에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지지만 유냉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냉각 성능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이러한 순행 방식의 낮은 냉각 성능을 계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연구조사 과정에서 냉각 성능 향상을 위해 볼텍스가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냉각수로 내부의 볼텍스가 얇은 열린계층과 유동 혼합을 통해 냉각 성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양한 볼텍스 제너레이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칠 때 발생하는 와류를 바탕으로 제작한 피쉬테일 볼텍스 제너레이터입니다. 저희는 해당 볼텍스 제너레이터를 냉각수로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각형의 플레이트가 우측과 같이 배치된 렉탱귤러 타입의 볼텍스 제너레이터를 적용시켜 그 성능을 비교하여 실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해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수를 참고하여 모터와 냉각수로를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때 냉각수로의 경우 볼텍스 제너레이터가 적용되지 않은 베이직 모델의 냉각수로와 피쉬테일 볼텍스 제너레이터가 적용된 볼텍스 1 모델 냉각수로, 렉탱귤러 볼텍스 제너레이터가 적용된 볼텍스 2 모델 냉각수로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였습니다. 해석 설정에 있어서 모터의 최대 발열 지점에서의 냉각 성능을 확인해 보고자 모터의 회전 속도를 5000rpm으로 선정하였고, 무빙워를 통해 모터의 내부의 공기가 다음과 같이 유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가정들과 물성시들을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볼텍스 모델과의 온도 비교에 앞서 냉각 수로의 성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냉각 수로가 적용되지 않은 공냉 모델과 베이직 모델인 냉각 수로가 적용된 모델과 온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냉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행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충분히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해 보고자 베이직 모델의 냉각수로에서 온도 컨투어를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 적용하여 냉각수로를 통해 빠져나간 열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NCS 해석에서 하우징에서 수로로 들어가는 열량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낮은 상대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해석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볼텍스 모델에서도 다음과 같이 볼텍스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이직 모델과 비교했을 때 볼텍스 모델에서 우측의 표와 같이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스테이터와 코일의 경우 온도가 충분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석의 온도에 초점을 두어 각 냉각수로의 모델별 온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넷의 최대 온도를 볼텍스 모델과 유속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유속 구간에서 렉탱귤러 볼텍스 제너레이터가 적용된 볼텍스 2의 냉각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속이 가장 낮은 ELPM 구간에서 마그넷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속이 증가할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유속이 낮을수록 베이직 모델과 볼텍스 모델과의 온도 차이가 증가하였으며, 유속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압력 강화의 경우에는 온도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냉각 성능이 가장 우수한 볼텍스 2 모델에서 다음과 같이 압력 강화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ELPM에서 압력 강화는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속이 증가할수록 압력 강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도와 압력 강화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열전달 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전달 계수의 경우 압력 강화와 유사하지만 다른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냉각 성능이 가장 좋은 볼텍스 2에서 열전달 계수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속이 가장 낮은 구간에서 열전달 계수는 감소하였으며, 유속이 증가할수록 산력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속이 증가할수록 냉각 성능이 상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고찰입니다.
모든 유량에서 vortex2의 냉각 성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모터의 온도가 감소하였으며 냉각 수로 모델에 따른 온도 차이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량의 증가에 따라 압력 강화의 차이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열전달 계수의 H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차이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 냉각 성능과 압력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선 압력 강화를 바탕으로 냉각 펌프에 추가되는 유량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식을 바탕으로 펌프 동력을 계산하였을 때 우측의 표와 같이 그 수치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모델들의 형상 및 크기를 최적화를 통해 개선시킨다면 충분히 vortex 제너레이터를 냉각 수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발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